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낮에 좀 경기를 재밌게 본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잠깐,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니까 제가 면도를 안 해가지고 영 꼬라지가 별론데, 네, 뭐 그거 보러 오시는 건 아니니까,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인천 유나이티드 대 울산현대 경기를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은 이제 리뷰해드릴 때 대체로 이제 양 팀 다 얘기를 하면서 보통 리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울산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에 초점을 좀 맞출 거고요.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이 좌우 밸런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0대 0으로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울산이 순위가 굉장히 2위였고, 인천은 아직도 여전히 이 하위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이 그렇게 울산 쪽에 만족스럽진 않았을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사실상 뭐 인천이 더 잘했다고 봐야 될 경기였고, 후반전에는 울산이 살아나는데 골이 안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달랐던 점이 그 좀 선수 구성이 달랐죠. 왼쪽에 이제 보통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태현 선수가 여기 이쪽에 위치를 하면서 왼쪽에 위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통 센터백이 3명이 나오고 왼쪽에는 풀백이 없는 형태를 꾸렸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를 전반전을 잘 복귀해 보시면 울산의 공격이 왼쪽에서 돌아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전무합니다. 진짜. 꼽을 장면이 없어요. 뭐 돌파를 시도하고 뭔가 하는 장면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김민준 선수가 왼쪽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영향력이 너무 이제 서로 이 두 선수 다 김태현과 김민준이라는 선수가 어찌됐든 아주 뭐 유망한 선수들이지만 지금 이 캐리그 1에서 뭔가 막 보여주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왼쪽 공격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밸런스가 깨진 것 같아요. 김태현 선수가 어찌됐든 왼쪽 수비에서는 수비를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공격에서는 이 영향력이 너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민준 선수가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올라가질 않으니까. 올라가질 않으니까 이쪽에서 공이 투입이 잘 안 되니까 거의 이제 경기 자체가 잠시만요. 경기 자체가 이 오른쪽에서만 돌아가다 보니까 이쪽을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인천의 수비도 막기가 더 쉬워지죠. 왜냐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무게를 두면 공이 이쪽에서만 도니까 수비가 되니까 간격을 좁히기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김민준 선수가 나오고 바코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답답했던 이유는 바코 선수 자체가 이 라인을 밟고 서는 유형의 선수도 아니고 여기를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줄 라인 쪽에서 움직여줄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 중앙 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봐야 여기 좁은 건 또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여기 뭐 이 범주 안에는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이게 이제 좌우 밸런스가 거의 깨져 있어가지고 김태현 선수가 올라가고 여기는 이동준이 뭔가 일을 벌여야 되는 오른쪽에서만 뭔가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인천이 준비를 잘 하고 나온 거겠죠. 이동준이 이쪽 밖에 있으면 이제 강용구 선수가 이쪽을 바짝 붙어가지고 막아주고 델브리지가 커버를 치면서 여기를 뚫고 나왔을 때 델브리지가 여기를 들이받아가지고 까떼해버리는 이런 형태로 꾸려왔고 이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동준이 안쪽으로 한 칸 옮기고 여기를 김태환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쪽에서 강용구 선수가 쉽게 내주질 않고 이쪽을 델브리지가 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시겠지만 이게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속도 싸움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뭐 델브리지가 제어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못 돌아서게 계속 힘으로 뭐 이런 파워로 윽박을 지르다 보니까 이동준 선수 계속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동준은. 이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델브리지가 너무 이제 공간을 안 주고 밀어붙이니까 이동준 선수 이쪽에서 뭔가 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도 안 풀리고 왼쪽에서 안 풀리고 특히나 이 모든 선수들이 다 중앙 지향적으로 위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어나는 선수가 이제 이 김지현 선수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9번. 여기 있던 김지현 선수가 죽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 사실은 김지현 선수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죠. 뭐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구스타브나 일류첸코처럼 여기 있는 김광석 선수를 힘으로 뭐 혹은 스피드로 개인기로 이길 수 있는 유형의 선수였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됐겠지만 이제 그게 아마 홍 감독님이 말씀하신 공격수 뭐 부재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움직임이 많은 선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마무리하는 것도 잘 보시면 김지현 선수가 뭐 중거리 슛도 한두 번씩 넣긴 하지만
김지현 선수 마무리한 장면 보면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바로 돌려대면서 그 골문 안쪽으로 돌려놓는 형태의 마무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아예 이 중앙에 다 모여 있고 이쪽이 좁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하니까 뭐 투입되면 김광석 선수가 너무 윽박을 지르고 그렇다고 돌아다니자니 골문 앞에 아무도 없고 하는 어떤 딜레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를 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쪽이 뭐 김태환, 뭐 이동준, 여기 홍철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뭐 김인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쪽이 이렇게 딸려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좌우를 넓게 쓰면. 그러다 보면 김지현이 움직이거나 빠져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김태현 선수가 거의 뒤쪽에 이쪽에 붙어 있고 바코도 안쪽으로 좁혀 있고 뭐 김민준 선수 영향력이 좀 많이 적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다 좁혀져 버리면 이렇게 좁혀져 버리면 김지현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줄어드는 거죠. 특히나 인천이 내려서는 걸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김지현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전 포진의 문제였어요, 사실. 그래서 인천은 공격마저도 되게 쉬워지는 효과가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느낀 거는 오재석 선수가 이번에 완전 미쳤었어요, 전반전에. 크로스가 한 3-4개 정도 좋은 게 막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천 경기들 중에 오재석 선수가 이렇게까지 화려한 공격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 고민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인천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수비적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재석 선수도 수비 공격보다는 수비에 이제 비중을 두고 경기를 운영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유난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쪽에 정동윤 선수가 배치가 됐는데 이 선수가 원래 풀백이잖아요. 측면 수비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윙어들 제어를 얼추 해줄 수 있고 이 선수들이 라인 쪽으로 그러니까 끌려나가 이렇게 이쪽 라인 밟고 서 있으면 정동윤이 불려나가면 이쪽이 비게 되니까 이제 이럴 때는 아마 그 나가는 거를 좀 제어를 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재석이 형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지금 이 울산에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왼쪽 공격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 중앙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배치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예, 공간을 넓게 못 쓰다 보니까. 오재석 선수 노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올라갑니다. 그냥. 자기 앞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앞에 아무도 내가 막을 선수가 없으니까 공격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자꾸 올라가서 크로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러면 지금 유현태 네가 말한 그게 맞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건 후반전에 울산이 밸런스를 바꾸고 나오면서 단박에 일방적인 경기로 흘러갔기 때문에 전 제가 본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때 말씀드렸던 게 저희 그 친한 분들하고 카톡으로 같이 보면서 얘기했던 거는 왼쪽 윙에 김인성 넣으면 되지 않겠냐 혹은 그렇게 하고 바콜 중앙으로 옮기면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울산의 이 홍명보 감독이 항상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더라고요. 설령우를 왼쪽에 딱 넣습니다. 정통 풀백인.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 못했던 방식이구나. 하지만 적어도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우 선수가 들어가니까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많아졌죠. 특히나 이제 설령우는 이쪽을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 중앙 쪽 오른발잡이니까 이쪽을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중거리슛도 때려주고 뭐 많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직 선수가 내려가는 효과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 조금 지나니까 김인성이 들어오니까 아예 오직 선수를 이쪽에다 붙여놓죠. 본인이 라인 쪽에 그냥 아예 해가지고 이 높은 위치에 서다 보니까 거의 뭐 오재석을 붙잡아 놓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설영호가 움직이면서 같이 흔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인천이 역습할 때 숫자가 없어요. 아까 전반전에는 계속 오른쪽에서 오재석이 올라와가지고 뭔가 이를 계속 숫자를 더해주면서 크로스도 올려주고 뭔가 했는데 이제는 못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면 김인성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너무 깊이 내려가서 수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까지 올라갈 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예. 이게 좌우 밸런스가 맞으니까 인천의 파이브백을 다 밀어놓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드디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후반전에는 몰아치는 흐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여기를 흔들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된 게 뭐냐면 전반전에는 약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좁혀져 있다 보니까 좌우 간격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김인성이 라인 쪽으로 밟아서니까 이 5명의 간격이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이다 보니까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2-3m씩만 벌어져도 이 경기장에서 엄청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후반 19분으로 기억하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김인성 선수가 측면 쪽에 있다가 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가마차기 했는데 이태희 선수한테 막힌 그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설령호가 뭘 하는지 보시면 돼요. 설령호 선수가 이쪽에서 가운데 있다가 이쪽으로 움직여줍니다.
김인성 앞으로 이쪽에다 자기는 이제 패스를 받겠다는 의도였겠죠. 근데 이게 이 효과가 뭐냐면 정동윤이나 이쪽에 있던 본인 앞에 있던 인천 선수들을 끌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김인성이 오재석 선수만 상대해서 한 명만 제끼고 들어오면 이쪽이 이제 공간이 비게 되는 거죠. 이쪽은. 이 설령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천 수비수들이 따라 움직이니까 김인성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전이랑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전반전에는 김태현 선수가 공격에 거의 가담을 안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이쪽에 윙에서도 특히나. 요게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좌우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좀 울산이 많이 고전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 이후로는 그 김민성 선수까지 투입된 이후로는 사실은 완전 저는 이제 울산의 페이스라고 봤고, 울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길 자격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인천이 질 자격이 있었냐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울산이 좋은 찬스를 많이 잡았어요. 그 김인성 선수가 옆금을 때렸던 장면, 바코가 그 슈팅 약간 빗 맞았던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바코 슈팅했던 장면, 그 다음에 김인성 선수 골대 맞은 그 장면이죠. 그 다음에 고명진 선수 쪽에서 윤빛가람 쪽으로 들어갔던 그 패스들, 그 다음에 김태환 선수가 그 이태희 골키퍼랑 엉켜서 넘어진 장면 등등. 정말 그 울산이 할 수 있는, 울산이 하고 싶은 짧은 패스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패스들을 잘 만들었고, 그 인천이 그럴 거를 쫓아가지 못하게 지치게 만든 것까지는 굉장한 성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마무리였죠.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김인승 선수가 좀 집에 가서 조금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마무리가 하나만 들어갔으면 오늘 같이 이렇게 답답한 경기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쪽에서 좀 집중력을 발휘해 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는 울산의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이 중앙 공격수들이 조금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좀 안 풀리는 경기들에서는 공격수들이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 게 그런 게 어떤 당연한 건데 그런 쪽에서 뭔가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측면 쪽으로 가자니 지금 이제 로테이션도 돌려야 되고 U22 카드들을 적절히 써야 이제 운영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런 걸 고민해가지고 선발 카드에다가 U22 카드를 이런 데다 저런 데다 써보는 것 같은데 또 부상자도 있고요. 홍철 선수도 빠졌고 그런 것 때문에 바꿔가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 45분에도 이 후반전과 같은 좌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몰아쳤다 그러면 90분 동안 몰아쳤다 그러면 인천이 더 빨리 지쳤을 거고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끌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전반전에 이 선수 구성에서 약간의 이제 꼬이는 게 있고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후반전 45분 동안 좀 조급해지고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고 보니까 조성환 감독님께서는 조금 운이 따른 경기였다라고 좀 인정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 맞고 의지를 보여줬다는 건 맞는데 사실은 오늘은 조금 운이 따랐던 게 인천 쪽에서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가 안 됐던 점에서. 어찌됐든 선방도 있었고 그런 경기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축구라는 게 원래 다들 항상 그렇지만 잘한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다 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또 운에 따라서 또 이 승패가 바뀌기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울산으로서는 이 지금 전북하고의 우승 경쟁에서 좀 따라가고 싶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을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90분을 보면 아주 흥미진진하고 막 다이나믹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이 전술적으로는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어떤 조금 안 된 면으로는 전반전에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고요. 그 전반전에 안 됐던 거를 빠르게 수정해 나가는 울산을 보면서 역시 울산이 그래도 아직은 어,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팀이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라운드 때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